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평범한 남성입니다. 제가 잘생기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못생기지도 않습니다. 유머 감각이 뛰어나고 대화를 잘하는 편이라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3년 전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출산 이후 건강이 좋지 않아졌습니다. 이미 연애 시절부터 몸이 약했었지만 출산 후에는 더욱 심해졌고 어느 날부터는 먹은 음식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봤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한 달에 20일 정도 병원에 가야 합니다. 제 아내는 외동딸로 장모님이 키워주셨다고 합니다. 장모님께서는 15년 전 장인어른이 바람을 피우셔서 이혼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50대 초반이신 때 처녀 시절에는 활동적이셨고 미인대회에도 참가하셨기 때문에 50대 초반에도 30대 후반처럼 보이시는 굉장한 미인이십니다. 제 아내도 우리 장모님 닮아서 상당한 미인이지만 장모님보다는 조금 떨어지시죠. 저는 처갓집에 남자가 없어서 처가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처갓집은 할아버지 때부터 눈이 많이 있는 땅 부자였는데 옛날에 시골 닭을 다 키워봤자 금액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은 도시개발로 인해 땅값이 폭등해서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장모님께서는 자기 부모님으로부터 유산으로 많은 땅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장모님이 알부자이십니다. 저도 꼼짝없이 장모님 말씀을 내내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는 병원에 자주 입원하시는데 그래서 늘 장모님과 우리 아들 저 세 사람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장모님은 늘 남자가 그리워하시는 것 같은데 함께 지내는 제가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같이 술을 마실 때는 제게 남자친구가 그리워진다고 자주 말씀하시며 자본 적이 오래되었다고 하신 적도 있네요. 그러면서 남자가 필요하다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셔서 가끔은 저도 남자친구가 필요한 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하지만 장모님께서는 남자들은 도둑놈이라며 제게 남자친구를 만들지 말라고 하시곤 합니다. 그래도 가끔 장모님의 매력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 저도 모르게 딴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장모님과 같은 남자는 찾기 힘든 것 같아요. 장모님과 같이 옷도 훌러덩 벗고 갈아입으시는 것은 참 민망하지만 그래도 장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항상 즐거웠습니다. 안녕하세요. 눈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르시다니 좀 곤란하셨겠어요. 그래서 장모님께서는 요즘에도 좋은 남성용 제품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말씀하셨군요. 부끄러우시다면 제가 같이 가서 함께 고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또는 제가 장모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제품을 추천해드려서 구매할 수도 있어요. 저도 남자이기 때문에 장모님의 마음을 잘 이해합니다. 그래도 현대사회에서는 그런 걸 대놓고 말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하지만 장모님의 마음을 더욱 잘 이해하고 싶다면 김서방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으면 소개시켜줄 수도 있어요. 혹시나 저번에 남자친구 사귀라고 말씀하셨나요? 만약에 다시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제가 좋은 사람을 소개해드릴게요. 장모님은 저를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 제 눈에 확실히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것처럼 은근히 남자친구가 생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할지 늘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는 최근에 너무 엄마와 가까워졌다며 엄마와 자주 연락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엿듣다가 남자친구가 그리워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소개해달라는 말도 자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때때로 질투하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원래 질투심이 강한 편이었지만 최근에 몸이 아프다 보니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자신이 병원에 입원하고 있을 때 저와 장모님이 단둘이 술을 마실 때 무슨 일을 저지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장모님께서는 항상 남자가 그립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저를 바라보시는 눈빛에 딸이 있든 없든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장모님과 이러한 일을 벌일 생각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장모님이 술 한잔 하자고 하시면 흔쾌히 그 말씀에 응하고 술을 마시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장모님이 부담스러운 눈빛을 보이시면서 술자리에 참석하는 것이 어색합니다. 얼마 전 아내가 아프게 되어 병원에 입원해야 했을 때 제가 수속을 마치고 병원에 갔을 때 장모님께서 술자리에 초대를 하셨습니다. 그날은 어떤 이유로 술을 마시기 싫어져서 거절했습니다. 장모님께서는 술상을 세팅하시면서도 안방에서 나오시면서 입으신 옷이 너무 야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던 중 장모님께서 다리 마사지를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청년 시절에 스포츠 마사지 자격증을 취득한 적이 있어서 제가 장모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리 마사지를 해드렸습니다. 장모님은 마사지를 받으시면서 발바닥과 종아리 뒤쪽이 아픈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저 장모님이 편안하게 마사지를 받으시기를 바랬습니다. 힐끗 장모님을 쳐다보니 남자에 대한 욕구를 제가 해준 마사지로 푸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눈빛이 뭔가 풀린 사람 같았거든요. 마사지를 열심히 해드리고 손을 떼려고 하는데 장모님께서는 갑자기 무릎이 아프다며 무릎도 만져달라고 하셨고 무릎을 마사지 한지 1분도 채 되지 않았을 때 갑자기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마사지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눈치가 없을까? 완전 꽝이네. 여기가 아프면 여기 위도 아픈 법입니다. 여기 무릎 위쪽도 마사지 해주셔야죠. 하시며 대담하게 무릎 위쪽으로 제 손을 올려두시더군요. 어쩔 수 없이 장모님이 원하는 대로 무릎 위까지 해드렸더니 너무 시원하다면서 하는 김에 팔과 어깨도 해달라고 하셨어요. 아, 힘들어 죽겠네. 술 마시자고 해놓고선 이게 무슨 개고생이란 하며 속으로 욕하고 있을 때 장모님은 우리 김서방이 자격증이 있어서 돈 굳었다며 마사지는 밖에 나가서 받는 것보다 훨씬 잘한다고 저를 칭찬해 주셨고 제 등을 두드리시며 이제 그만해도 된다고 말씀하시고는 고생한 제 손을 잡아주시면서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장모님과 저는 마사지를 핑계로 가벼운 스킨십을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병원에 있던 아내에게 전화가 왔고 마치 장모님에게 제가 마사지를 한 걸 본 사람 마냥 여보, 지금 엄마하고 무슨 짓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을 하더군요. 저는 숨길 것도 없고 해서 솔직히 말하는 게 낫겠다 싶어 장모님이랑 술 한잔하고 있었는데 장모님께서 다리가 저린다고 하시길래 자격증이 있는 내가 오랜만에 실력을 뽐내봤다고 말을 해주었고 여보가 생각한 이상한 건 절대 아니고 오직 마사지만 해드리고 있는 중이었다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했을 뿐인데 아내가 엄청 화를 내면서 야,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마사지는 무슨 놈의 마사지야? 내가 내 장모를 주무르는 거지. 이것 봐라, 아주 지방권에 잘 돌아간다. 잘 돌아가 두 사람이나 없는 사이에 미친 짓들을 하고 있구만.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세요. 예를 들어 한밤중에 장모와 사위가 마사지를 한다고 하면 뭐라 하겠어? 100이면 100, 전부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고 말할 거야. 내가 우리 엄마는 원래 끼가 많으니까 엄마가 무슨 욕으로 해도 들어주지 말라고 누누이 말했지. 근데 왜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엄마하고 무슨 사고라도 저지른다면 책임질 수 있어. 내가 병원에서 걱정 없이 치료를 잘 받아야 하는데 끼 많은 엄마하고 순진하고 약해 빠진 자기를 놔두고 병원에 있으니 온갖 상상을 다 하고 있잖아. 제발 우리 엄마하고 술 그만 마시고 마사지도 그만해. 나 정말 힘들어하고 소리를 질러대더니 자기 할 말만 하고 제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전화를 탁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아내의 부탁도 있고 해서 장모님과 술자리를 일찍 끝내고 아내가 있는 병원으로 택시를 타고 갔더니 아내는 그때까지 씩씩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엄마하고 당신하고 같이 있는 걸 보면 마치 사랑하는 연인 같이 보인다는 거 아냐면서 오늘 정말 엄마하고 아무 일도 없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정말로 마사지 한 것밖에 없다고 말을 했고
2시간 넘게 겨우 달래고 해명하고 나서야 아내는 제 말을 믿는 듯 화를 풀어주었고 겨우 집에 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내를 안심시키고 집으로 돌아오니 장모님은 그때까지도 혼자 술을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나가기 전보다 술이 굉장히 취한 상태로 계셨습니다. 더우신지 입었던 티도 벗어버리고 속옷만 입고 계시더라고요. 장모님, 이게 뭐예요? 어쩜 입으세요? 하고 티를 가져다 드리니 우리 마사지 잘해주는 김서방님 오셨구나. 아이, 근데 무슨 옷을 주고 그래? 술 마셔서 더 죽겠는데 일단 옷을 왜 입으라는 거야? 더운 열기를 없애려면 시원한 물로 샤워나 해야겠구만. 하며 북어탕으로 들어가시더니 무슨 혼잣말을 그렇게 아저씨처럼 하는 건지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조용하더군요. 그렇게 1시간 반이 지나도록 목욕탕 안에서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사고가 생겼는지 몰라 노크를 해봤지만 목욕탕 하는 소리만 들릴 뿐 조용했습니다. 어떤 불길한 예감이 들어 목욕탕 문을 열어보았더니 탕 안에는 수건으로 부축하려는 장모님이 계셨습니다. 그때 현관문 도어락 누르는 소리와 함께 아내가 환자복을 입은 채 걸어와서 놀랐습니다. 이게 상황이 장모님하고 무슨 짓을 하다가 걸려버린 상황인 건지 몰랐습니다. 목욕탕 문을 열고 탕 안에서 장모님을 잡으려고 하고 있지 아내는 거실 안으로 들어오고 있을 때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기막힌 타이밍에 아내가 들어와 버린 것이지요. 아내는 장모님과 함께 술에 취해 수건으로 장모님을 부축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러다 아내가 분노에 찬 상태에서 저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등이며 머리며 제 온몸을 무겁게 내리쳤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내는 효자손으로 제 등을 사정없이 수십 번 내리쳤습니다. 정말 아팠습니다. 아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분노에 가득 차 발길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정말 무서웠고 살림을 다 부순 것 같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제가 장모님의 몸을 수건으로 감싸서 장모님 방으로 옮겨드렸고 아내를 진정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이미 눈이 돌아가서 진작이 되질 않았습니다. 이웃 주민들도 이야기를 다 들었을 텐데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억울했습니다. 아내는 분을 풀지 못한 채로 다시 병원으로 갔고 저는 어지럽혀진 거실을 청소해야만 했습니다. 장모님은 다음날 오후 2시가 되어 깨어나셨습니다. 그날은 제가 출근을 못하고 장모님 곁에 있어야 했습니다. 장모님은 이 일이 어떤 일인지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는 이게 뭐야? 내 몸은 왜 이렇게 상처투성이지? 이 몸은 왜 또 이러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장모님은 어깨도 너무 아파 보인다며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 있는 구급약으로 간단히 장모님을 치료해드리면서 어제 있었던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장모님은 나라도 그 상황을 봤으면 우리 딸처럼 믿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가 요즘 아파서 그런지 더 예민해지고 질투심이 더 많아진 것 같네요. 그런데 김서방의 내벗은 몸을 다 받겠네 하고 물어보시는데 당황해서 맞다고 얼버무리며 몸이 안 좋으시니 빨리 병원에 가보자고 말씀드렸고 도착한 병원에서는 엑스레이를 찍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엑스레이 검사를 해본 결과 두개골뼈는 이상 없고 많이 부어있으니 주사를 놔줄 테니 일주일 정도 약을 먹으면 회복될 것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저는 장모님을 모시고 오늘 기분도 그러니 시외로 나가서 드라이브도 하고 밥을 먹자고 말씀드렸고 그 말을 들은 장모님은 좋아하시면서 오랜만에 바닷가로 가서 회를 먹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장모님과 함께 바닷가에 도착하니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가서 보통 연인처럼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거닐었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근처 횟집으로 들어가 광어 우럭을 시켜 술 한잔하며 주거니 받거니 했습니다.
장모님은 오랜만에 김서방하고 밖에 나오니 기분이 좋다라고 하시며 오늘 집에 안 들어가도 되니 술 한 잔 거하게 마시고 집에는 내일 들어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무서운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여지없이 아내에게 전화가 와서 지금 어디서 뭐 하길래 병원에 안 오냐고 묻더군요. 저도 너무 솔직해서 탈이 났습니다. 숨길 때는 숨겨야 하는데 말이죠. 솔직하게 장모님하고 이야기도 좀 할 겸 근처 바닷가에서 회의 소주 한잔 하고 있다고 하니 아 미친 인간아 난리친 지가 하루도 안 되었는데 바닷가 술집에 간 게 말이나 되냐. 병원에 입원한 딸이 엄마와 남편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너무 이상하지 않니? 빨리 엄마 집에 모셔다 드리고 병원으로 좀 올래. 하고 아내는 화를 내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해했다고 말씀드리려고 했을 때 장모님께서는 조금 취하시면서 전화기를 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는 아무런 일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앞뒤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않고 자신의 엄마를 폭행하는 딸의 상황에 대해 걱정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엄마께서는 머리가 아파서 엑스레이를 찍었고 아직도 머리와 등, 어깨가 아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술 한 잔 마시고 아픔을 잊으려고 했고 엄마를 때린 딸을 용서하기 위해 김서방과 함께 마셨다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김서방을 빌려드릴게요. 오늘과 내일은 제가 데려다주니 걱정하지 말고 병원에서 푹 쉬세요.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아내는 그 말씀을 듣고 소리를 지르며 두 분이 미쳤다고 이야기하셨고 저는 난리를 치게 되었습니다. 모르게 전화기를 빼앗아 급하게 끊고 장모님께 집에 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장모님께서는 집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면서 오늘은 기다렸으니 제가 원하는 것대로 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오해받은 것이니 오해받을 만한 짓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에 저도 모르게 수긍하게 되었습니다. 장모님은 안주를 좋아하시니 소주를 마시며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며 자신은 남자를 좋아하는 편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자 없이는 하루도 못 살 것 같다며 10년 이상 사랑을 나눈 남자와 헤어짐으로써 매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손을 잡으셨는데 장모님이 여성으로서 안쓰러워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남편과 이혼 후 여러 남자와 잠자리를 나누었지만 이상한 사람들 뿐이었다고 하셨습니다. 달라붙어서 그냥 남자를 포기하고 살았다고 하셨습니다. 늘 밤마다 내 사이지만 김서방을 생각하며 언젠가는 기회가 오겠지 하고 그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 기회가 오늘인 것 같은데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이렇게 대놓고 말을 듣기는 처음이었거든요. 저는 아내가 생각났지만 술도 마셨겠다 판단력이 흐려져서인지 죽은 사람 소원 들어준다는데 살아계신 우리 이쁜 장모님 소원 하나 못 들을까요? 오늘 한번 기대하셔도 좋아요 하고 말씀드리니 장모님은 갑자기 제 옆으로 오시더니 제품을 고양이처럼 파고들었어요. 저는 그 순간 이성의 끈이 풀렸고 장모님을 안아주고 말았습니다. 저희들은 장모님과 사위가 지켜야 할 경계선을 넘나드는 스킨십을 하고 있었어요. 장모님은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건지 아니면 일부러 그러시는 건지 횡설수설했고 사위인 저에게 자기야 했다가 오빠 했다가 여보하고 부르는데 실질적인 심하긴 좀 심하더군요. 그러면서 김서방은 딱 봐도 남자답게 생겼고 그것도 좋게 생겼다면서 묘한 농담을 하시는 겁니다. 저도 장모님의 기분을 맞춰주려고 밤에 힘께나 쓰기 때문에 어디 가서 꿀리지 않는 남자라고 말씀드렸더니 장모님은 김서방 같은 남자를 만났어야 했는데 전 남편 같은 쓰레기 같은 놈을 만나 마음고생을 많이 한 게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전 남편은 다른 아이들한테 가서 힘을 다 쓰고 이상하게 장모님한테는 한 달에 한 번도 할까 말까 하셨대요.
전 남편하고 이혼한 이유가 전 남편이 바람핀 것도 있었지만 잠자리도 한 달에 한 번 할까 말까 한 것 때문이라고도 하시더군요. 그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장모님과 저는 술집을 나와서 바닷가를 조금 거닐다가 한적한 곳에서 앉고 연인처럼 입맞춤을 하였고 금단의 선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장모님과 저는 자제력을 잃어갔고 본능에 맡기기로 했어요. 장모님과 저는 근처에 있는 모텔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마지막 남은 지켜야 할 선을 완전히 벗어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장모님은 50대 초반이라도 지칠 줄 몰랐고 활발산처럼 그것이 폭발했습니다. 장모님은 너무나 좋아하셨고 행복해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제 아내하고는 이혼을 했고 장모님과는 아직도 자주 만나서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를 나쁜 놈이라고 욕하셔도 좋지만 이왕 오해받고 나서 선을 넘어버렸으니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장모님은 책임질 생각으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으니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